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어는 잘 못하지만 프랑스 델프 시험은 꼭 따야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시의 띠디앙 정도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델프 배앙을 따야 됐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달, 제가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달에는 우선 기본을 다지셔야 돼요. 기본이라 함은 단어와 문법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너무 없어서 정말 많은 단어집을 샀어요. 그 넥서스 파란색 단어장 아시죠? 그것도 사보고 또 뭐 어디서 나온 단어장도 사보고 했는데 너무 외우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당장 나올 단어인지 안 나올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앙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버려서 없는데 이제 사진으로 옆에 내둘게요. 그 배양 책에 나오는 단어를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어디다 했냐면 이런 노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트 제가 4장을, 4장이 아니지 4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모르는 단어나 아니면 여기 좀 단어가 아니네. 이렇게 뭐 단어들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이버 사전을 다 찾아요. 그 다음에 외우셔야겠죠. 저는 이거 4권 정도 아는데 그냥 다 외웠어요. 너무 급하고 단어 당장 모르면 여러분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래서 너무 촉박해가지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두 번째는 문법 아셔야겠죠. 그래서 뭐 언어를 배운다 하면 사실 문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어 공부하는데 문법 하지 마라 하는데 델프를 하시려면은 델프 공부하시려면 외워야 돼요. 문법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교재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요게 개념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예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설법, 그 다음에 조건법, 접속법, 그리고 해석할 때 막히는 문법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르겔, 라겔, 레겔, 뭐 뒷겔, 옥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법 암기하시고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그 예문들 있죠. 그 예문들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니죠. 두 번째 달에는 제가 뭘 했냐,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독해, 장문, 듣기, 또 쓰기 있죠. 요 4가지 방법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독해 부분은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시간은 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학교 교수님이나 전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문장들은 또 문장 노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문장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요. 모르는 문장 정리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몰랐는지 그런 또 문장의 문법적인 부분 체크하고 구문들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노트를 만들어서 항상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요거는 독해뿐만 아니라 나중에 작문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번째 달,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열심히 모든 문장을 정말 정성 들여서 해석을 다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해석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첫 문장 보고 뭐지 이거 이렇게 떨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장문 공부를 어떻게 했냐. 장문도 언어다 보니까 이제 독해랑 연장선이에요. 독해를 아까 제가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거 독해 그대로 이제 문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또 다르겠죠. 내용은 배양 같은 경우는 주로 편집글이 많이 나와요. 저도 편집글이었고 여러 문제를 접해도 주로 편집글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논리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걸 찍기 전에 먼저 어떤 문제가 나왔지 하고 이제 노트북으로 찾아봤어요. 뭐였더라? 예시가 뭐였더라? 했는데 제가 본 예시가 회사에서 나를 뉴욕으로 정근을 보내려고 한다. 근데 나는 뉴욕에 친구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뭐 거주도 너무 걱정인데 네 생각은 어떠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였는데 일단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절대 막 쓰면 안 되고 일단 편집글이기 때문에 안녕, 잘 지내? 이런 인사.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이란 나는 너가 안 갔으면 좋겠어, 너가 가면 좋겠어 처럼 yes or no 혹은 찬성, 반대처럼 내 명확한 의견, 두괄식이라고 하나요? 그걸 먼저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그 후에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선 너가 가면 뭐 예를 들어 난 너가 뭐 미국 가는 걸 찬성해 라고 한다면 1번 첫 번째로 너는 가면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이게 하겠지. 두 번째 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친구들 만나게 될 거야. 뭐 그거는 너 인생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되겠지. 등등등 이렇게 적으시고 마지막에 또 인사. 잘 있어. 우리 다음에 보자.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딱딱딱 지켜서 내 의견을 먼저 표명한 다음에 내 그 의견을 뒷받침할 문장들을 적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포인트가 접속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가장 뭐 간단하면서 좀 밋밋한 건 뭐 펌이요, 두제몽, 뭐 토아제몽 맞나요? 아무튼 이런 접속사 있잖아요. 그거를 잘 집어넣고 조금 나는 색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 치면은 뭐 델프 접속사 이렇게 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알로크, 뭐 피나르몽 이런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팁이 접속사 아니고 접속법이랑 조건법을 저는 정말 많이 썼어요. 저도 시험 치기 전에 뭐 고득점 뭐 팁 이런 거 찾아보니까 장문 파트에서 그런 뭐 접속사나 뭐 접속법이나 접속사, 접속법, 조건법 이런 것들을 좀 요밀조밀 잘 쓰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높게 받았던 이유가 좀 그런 논리적인 요소들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적인 요소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접속사, 그 다음에 조건법과 접속법과 같은 문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죠? 말하기가 있죠. 말하기도 장문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뽑잖아요. 종이를 뽑아서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3장을 뽑고 2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좀 가물가물해서 지금. 근데 종이를 뽑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게 떨리거든요, 저는. 그때 어떻게 훈련을 했냐 하면은 종이에 키워드를 적어요. 종이의 키워드와 내가 할 말의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이게 장문이랑 제가 연장선이라고 했던 게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을 적어요. 한 문장씩으로. 근데 이 한 문장씩으로 적는 것도 정말 시간이 빠듯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키워드를 적어놓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엄청 강조드렸던 그 접속사 있죠. 프리미엄, 두제몽, 뭐 화제몽. 요것도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델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논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논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접속사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중요합니다. 뭐 문법적인 사항을 내가 말하기를 하는데 조건법을 쓰고 시저를 쓰고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저는 잘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불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문법적인 사항까지 말하기에 여러분들이 막 쓰려고 하진 마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성이랑 말할 키워드는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님께 인사를 정말 잘 해야 된대요. 그게 인사하는 것도 점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맑게 봉듀, 맥시 인사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 성적도 제가 말 정말 못했는데도 꽤 좋게 나온 이유가 아마 저의 그 인사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듣기 파트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 점수 보여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기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근데 그 점수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듣기 연습할 때도 문제 풀면은 빵점인 경우가 허다 있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9.5점까지 받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쉐도잉을 정말 열심히 해서 좀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쉐도잉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듣기 파일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바로 이렇게 따라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계속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쉐도잉을 좀 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제가 말하는 쉐도잉은 그냥 누워서도 하고 길 가다가도 하고 밥 먹다가 밥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쉐도잉은 그냥 계속 이럴 때 하는 거고 딕테이션을 해야 돼요. 받아쓰기인데 정말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돼가지고 0.75 배속으로 좀 낮춰서도 해보고 정말 너무 안 되면 0.5 배속을 낮춰서도 했는데 이게 2달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달째부터 그 시험 치기 직전까지 하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처럼 9.5점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다 들려서 그 점수를 받은 건 아닌데 또 얼추 얘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정도는 캐치가 될 거예요.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3개월 차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문제를 정말 열심히 푸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처음에 보여드린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으로 우선 공부를 하고 그 넥셔스의 델프 배안 교재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도 사서 문제를 풀고 계속 문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 한 달 동안 앞서 1개월 차, 2개월 차 했던 공부 방법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단어 노트, 문장 노트 준비하셔서 공부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높은 점수까지 아니어도 최소 합격선에는 좀 들어가서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목표한 그 시험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